제가 부산에 살지만 이 부둣가 신항은 거진 올 일이 없죠. 지금 부산의 메카 신항인데 와 정말 한무차밖에 없어요. 저기 한무차 보이십니까? 우와 다 한무차예요. 한무차 대단하십니다 다. 와 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산철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캠핑에 많이 사용하시죠 인산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배터리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면 화물차죠. 컨테이너 화물차나 일반 이 앞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하드차, 안 그러면 7톤 이상 되는 화물차 분들이 거진 이제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화물차 직장이지만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적으로 지금 인산철 같은 경우 화물차에 장착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유튜브 운영하시는 스카니아 김 소장님이 같이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일단 여기 컨테이너 화물차를 판매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새 차 신빙 번호판도 없습니다. 이런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업무 하시다가 보니까 장기간 타고 다니시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겨울 때는 무시동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써야 되니까 무시동으로 이제 사용하시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인산철을 바꾸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요렇게 보면 메인 배터리 자체를 인산철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요쪽에 안쪽에 여기 보니까 화물칸이에요. 화물칸이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 수납 공간에 인산철 삽입해 가지고 인버터 사용해 가지고 무시동 에어컨이나 무시동 히터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요게 한 350 정도 되면 요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인산철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인버터 설치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화물차 쪽에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 업체가 잘 없어요. 근데 여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일터지만 집이거든요. 정말 화물차 하시는 분은 이게 일터고 집이에요. 집에서 주무시는 시간보다 차에서 주무시고 대기하는 시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김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먼 길 오셔가지고 같은 부산인데 뭐. 그래도 이게 더운데 오시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인산철 배터리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한번 개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이제 간단하게 납산 배터리, 삼원계라고 하죠. 예. 인산철 배터리. 그 우리나라에서 주력을 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세 가지가 있는데, 납산 배터리는 우리가 사용한 지 한 1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 자동차고 뭐고 다 이제 충분히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개발된 게 인산철 배터리인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산철 배터리가 되게 한 60년도인가 70년도에 개발된 배터리거든요. 인산철이요? 예, 역사가 되게 오래된 배터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투자 안 했어요. 왜? 2차 전지 치고는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도전을 했던 게 리튬이온. 예. 주로 뭐 배터리, 전화기 배터리 이런 거 뭐 일반적으로. 왜냐면 밀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에너지도 되게 많이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인산철이 유명해지게 된 동기가, 기술은 옛날 건데 테슬라 때문에 인산철이 유명해지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테슬라 쪽에 들어간 거는 다 인산철을 쓰고 중국 자체 전기차도 다 인산철을 씁니다. 리튬 이온을 몇 번 적용했다가 해외 토픽이 많이 봤죠. 폭발 사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해질이 이온이고 철이고 뭐 이런 차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인산철이고 리튬 이온이고 정식 명칭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리튬 인산철이에요.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이에요. 인산철이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지. 한 번씩 맨날 리튬 인산철입니다. 정확한 명칭.
그런데 다 인산철 하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럼 리튬이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되고 이제 어떤 게 첨부가 되냐. 이온이 첨부되면 리튬 이온. 예. 옛날에 뭐 폴리머는 또 폴리머 정식 명칭을 이야기하면요. 예. 폴리머, 원통형, 각형. 이거는요. 어떤 명칭이라기보다는 포장 단위예요. 아 포장 단위에. 예. 그러니까 원통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기술이고 예. 생산 기술이 가장 낮아요. 아 예. 그 다음 나온 게 각형이에요. 그 다음 나온 게 프리머거든요. 알루미늄 같이 얇다는 게. 그러니까 포장 자체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리튬 프리머는 다 리튬 이온 프리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인산철도요. 원통형, 각형, 프리머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어떤 방식으로 포장돼 있나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걸 예. 구별한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도 잘못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리튬 프리머가 가장 최신 기술이고 가장 안전적이라고 막 홍보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렇지. 요즘에 뭐.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 기술은 원통형이 가장 후진 기술이고 제일 최초에 개발된 기술. 그 다음 각형이고 그 다음 프리머인데 우리 소비자에게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은- 원통형이 가장 좋아요. 아 원통형이. 그 다음 각형이고 프리머가 가장 안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머 알루미늄 종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 그 배터리 갈러 가보면 응. 빼면은 예전같이 딱딱한 재질이 아니고 응. 비닐이 같은데 이렇게. 그게 프리머. 알루미늄 비닐 같은. 아 포장단이다. 포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프리머, 리튬 이온 각형, 리튬 인산철 프리머, 원통, 이런 식으로. 리튬 인산철 각형 그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거는 포장단이기 때문에. 저희 큰 차에 보통 이제 적용하시는 게 예. 차량용 메인 배터리를 탈거를 하고 예. 이제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를 넣는 방식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스트 배터리라고 예, 그러죠. 보조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던데. 예, 많죠. 그럼 첫 번째 그게 메인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 예. 저희가 자동차 전용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넣었을 때 예. 그 장점하고 단점이 뭐예요? 설명을. 그거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예.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인산철 예. 가장 안 좋다 하면 그렇고 가장 사양이 낮은 배터리입니다. 반으로 말하면 뭐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3등급 이런 거. 가장 밑에 거. 그냥 이제 같은 등급 있으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뱅크에 사용하던가 리튬이온 똑같고요. 예. 파워뱅크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장 저사양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납사로 따지면요 산업용 배터리예요. 산업용 배터리. 아, 그 자동차용은 산업용보다 더 고스펙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일반 분들 인산철 하면 다 알고 있는 게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것밖에 몰라요. 주로 뭐 그때 뭐 파워뱅크를 주로 쓰면서 우리가 접한 게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접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파워뱅크 쓰는 인산철이 있고 시동 전용 인산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 원재료는 같아요. 아 원재료는 같은데. 예. 주문자 생산할 때 예. 고사양을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맞게 제조가 되고 저사양으로 제조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용이 되게 리튬 이온이든 리튬 인산철이 위험하다 하는데 예. 그 사고 확률이 있잖아요. 엄청 낮아요. 아. 실제적으로는. 근데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 1000만 대 생산했다. 한 대만 터지도 이슈화가 되는 것 뿐이고. 근데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요, 사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배터리하고는 비교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파워뱅크하고 자동차 시동 전용으로 오는 인산철 같지만 이 스펙이 그러니까 A23 핸드폰, A23도 핸드폰이죠. 아 그렇죠. S22도 핸드폰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에 갈았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 충전 전압하고 예. 지금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충전 전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차이가 있는데 제가 네. 최근에 영상 올라간 것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산철도 인산철 전용으로 쓰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 자동차 전용으로 쓰게 되면. 시동용 전용으로 쓰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인산철 전압은요 12V 기준으로 14.6V잖아요. 그렇죠. 납사는 14.4V고 네. 화물차 같은 경우는 24V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사는 29.2V예요.
예, 충전 전압이. 예, 충전 전압이 인산철 29.4V예요. 그것은 상관은 없어요. 단 한전 충전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태양광 충전할 때는. 아, 태양광 충전. 네, 태양광 충전하고 인산철 충전을 이제 한전 충전기로 할 때는 예. 조심해야 되는 게 저가형은 상관없습니다. 아, 충전기 자체가. 저가형. 예. 뭐냐면 CCCV만 있는 기능. 그 CC는 전류만 딱 일정 전류 계속 밀어주는 기능이고요. 예. CV는 일정 전압이 딱 도달하면 전류값을 줄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만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납산 배터리가 위험한 게 뭡니까? 납산이 옛날에 보면 충전하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아니 있고 그건 그지 없는데 항상염이 나잖아. 아. 항상 가지고 만들잖아요. 예, 물건 항산이 좀 전에. 그거 보면 남자의 허옇게 뭐 뜨잖아요. 예, 그렇지. 항산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고급 태양광 충전기나 고급 한전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항산염 제거나 슈퍼 부스터 기능 같은 게 넣어요. 충전기 자체에. 예, 그 기능 있는 거는 인산철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인산철이 뭐.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한 낮은 전류 계속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거하는 방식 안정화시켜가지고. 뭐 13.2면 13.2 예. 이렇게. 아, 13.2 맞습니다. 오! 13.2로 항상은 제가 안전하게 쫙 밀어줘가지고. 그 배터리 재생한다고 예, 하는 그거하고 기계를 보니까 똑같은, 예, 13.2 예, 예, 찍히더라고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으면 안 돼, 납산. 인산철을. 그래서 제가 보통 충전기 추천할 때 전용 충전기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저도 보더라도 납산 전용 충전기 보면 그 기능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분들 저희가 써도 됩니다. 아까처럼 영상에서 이야기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쓰다가 또 네가 쓰라 안 했다 이런. 그렇죠. 유튜브 하는 사람이나 이게 얼굴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최고 안전한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모셨고. 네. 그럼 시동용 배터리를 썼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예, 시동용 배터리 쓸 때 문제가 없는 게 파워뱅크의 스펙하고 시동용 배터리 들어간 거 스펙이 완전히 틀려요. 더 좋은 게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일부 각형이 고사양 원오는 게 있어요. 프리모터 고사양 원오는 게 있어요. 각형으로. 그거보다는 저는 원통형으로 만든 시동용 배터리를 사는 게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많은 이제 메이커에서 출시를 했는데 예. 원통형 중에서도 예. 특정 메이커는 이야기 안 할게요. 예, 그거는 또. 그렇지. 32700이나 322가 들어간 배터리 원통형 가지고 사용한 거는 구매하지 마. 근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일반 소비자가 뭐 3인지 3칠. 메이커 쪽에 보면 그게 나와 이제 있으니까. 그거 문제가 된 그 아는 메이커들은 자기 거 어떤 거 쓰다는 거 공개를 합니다. 그럼 공개하는 데 그렇죠. 거는 좋은 거고 예. 공개를 안 하는데 거는 좀 이 고려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참고적으로 저 영상이 한 1000개가 넘거든요. 예,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 보면 냉정하게 좀 씹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유튜브 한복수 감놀자 검색하시면 여기 나오니까 한번 그 메이커 거는 비추천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들어가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했다가 저는 어차피 고소 같은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동력 배터리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출력을 이제 빼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충전할 때는 온도라는 게 좀 그 민감한 부분이 부분을 있던데. 이야기 드리면 예.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납산 배터리는 또 영도에서 충전하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납산도. 예. 예. 리튬이 연도 돼 있고 예. 리튬이 산체도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납산은 많은 대학교 교수님이나 학자들이 영도에 쓸 때 어찌 쓰면 된다는 논문이 많아요. 영도에서 해도 예. 이제 검증이 워낙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근데 인산철은 파워뱅크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이 됐다가 이제 시동 배터리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가 한 4년 전부터 시동용 배터리 아까에는 시기상조하고 되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영도 때문인데 원 스펙에 보면 영도에서 60도인가 40도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용 조건이 충전은. 충전은. 예, 한 45도에서 65도 사이일 거예요. 예. 상승은 마이너스 쪽은 영도고 데이터 시트에 또 보면 절대 영도 이하원에 가가지고 얼마 충전하면 된다 조건이 없어요. 영도일 때는 충전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영도일 때는. 예, 그 2도일 경우 한 0.11C 정도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C는 자기 용량이고요. 네. 0.1C는 자기 충전 용량의 10% 정도 됩니다. 아, 그럼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0.1C는 예. 10%. 예. 그럼 2도일 때는 내가 밥을 1시간에 100그릇 먹을 수 있으면 예. 1시간에 10그릇 옵니다. 그렇죠. 아, 그 말씀이죠. 예. 네. 그거 한 7도가 넘게 되면 네. 한 0.2C가 돼요. 아, 그러면 1시간에 20그릇입니다. 예. 근데 15도가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스펙은 안 좋은 스펙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리는데 예. 한 15도가 되면 한 0.5C에서 1C까지 돼요. 아, 그럼 그 온도가 되면 뭐 밥을 먹고 싶은 밥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각형은 솔루트닝 현상에 백불대기 현상이 좀 나죠. 아, 각형은. 네. 그러니까 프리모하고. 원통은 괜찮고요. 네, 좀 괜찮고. 그 원통형이 되게 사양이 높아요. 아, 그때 3머가 좋다더만 450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에서 인산철 원통형이 32700이 있잖아요. 3270. 우리나라 하면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메이저가 아니고 네. 약간 아래 하청 뭐 그러니까 인차랜드 이런. 메이크도 없어요, 그지? 아, 그게 주문 생산해 보면 있잖아요. 아, 나한테 돈 줘. 그럼 네 상호 넣어줄게. 오염 방식으로 그냥. 네. 그런 업체고 40 이상이 되면요 생산 기술이 되게 높아져야 돼요. 그 정도는 메이저급에서 만드는 제품. 저희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예, 공개합니다. 보통 메이커들이. 아, 4 정도 되면 공개를 해야 되겠네. 당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파워뱅크 100A 50만 원에 하면 인산철 한 80만 원 해요, 시동용. 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 많이 납니다. 그러면 왜 비싼 이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공개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 쓰는 데는. 우리는 뭐 3 후반대나 4 초반대 쓴다 이러면서 그런 거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용 배터리 할 때는 작은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소장님 같은 경우도 전 화물차가 1억에서 2억 하잖아요. 저 요즘 차값이 올라서 2억 넘습니다. 2억 넘습니까? 저런 거 한 개 딱 사는데 인산철로 바꾸신다는 분 같으면 뭐 소장님한테 이제 부탁하면 되겠지만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일반 분들 못 오기 때문에 그래봐야 뭐 다 바꿔봐야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어이, 1000만 원이면 안 돼. 1000만 원까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좀 쳐가지고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1000만 안 됩니다. 2억보다는 사잖아. 아, 원래 투자할 때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배터리를 조금만 누가 추천하는 거 하지 말고요. 본인이 검색을 해가지고 하시는. 아, 배터리를 조금 이제 좋은 게 들어가 있는 원재료가 좀 아까지 높은 게 들어가 있는 거. 아직은 많은 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 여기 한 1년 정도 되고 올해 유달실이 더우니까 예. 좀 그런 거 더 이래. 전쟁 때문에 기름값 비싸가지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화물차는 어디 대기하거나 이러면 시동을 못 끄게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제 낮에 대기하다가 차에 주무시고 하면 무시동 에어컨을 트는데 이제 배터리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고유가 때문에 알구나. 시동을 켤 수 있으면 네. 시동 켜고 있는 게 제일 싸게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무시동 에어컨 달고 배터리 해가지고 뭐 말씀하셨듯이 6,700만 들어가도 내가 쓰는 동안 시동 켜도 기름값이 공회전때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시동을 못 켜게 하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십시오. 그런 거 서시려면 아까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후도 비슷한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데이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산철이라는 게 금방 표가 안 나는 이유가 수명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지. 요즘 파이천 사이클도 있고 뭐 이렇던데. 8,000이라는 거는 고사양이고요. 그렇게 하면 다 그런 줄 압니다. 고사리로. 일반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인산철은 2,000에서 3,000의 사이클이에요. 2,000, 3,000이잖아. 리튬 이온은 500회거든요. 아, 리튬 이온 500회. 그 참고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 국내 각형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요. 리튬 이온인데 80% 보장이 3,000회입니다. 리튬 이온도 그 리튬 이온은 좀 가볍지 않습니까? 인산철이. 밀도가 높죠. 인산철 비해서 가볍죠. 근데 똑같이 인산철도 고사양은 아까 8,000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산철 2,000에서 3,000회, 리튬 이온은 500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약간의 문제 소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게 영도시가 떨어졌을 때 충전을 하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죠. 문제 소진이 있을 수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걔는 영도 이하될 때는 추천 안 돼요. 근데 이제 시동용 배터리는 시동이 거는 순간 그냥 자동 충전이 차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새 지금 업체에서 나오는 게 영도 이하에서는 충전 안 되게 막는 기능. 아, 그게 내장이 된. 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메이커에서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안전했는데. 그 다음 한 가지 방법은 예. 요새 많이 하는데 안에 열선을 넣어가지고 배터리 안쪽에. 그게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다, 그쵸? 검증된 건 아닌데 데이터가 없고요. 예. 아까 적용된 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도에서는 데이터도 없지만요. 보장해 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른다 이 말이다. 그러면 우리 방송하는 사람은 안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락 걸리거든요. 락 걸리면. 배터리 락 걸리면요. 저도 못 풉니다. BMS 락은 제가 풀 수가 있는데요. 네. 배터리가 락이 있어요. 배터리 그러면 셀 자체에 락이. 네. 리튬이온도 그렇고요. 인산철도 그렇고요. 배터리 자체가 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충전이나 과방전이 될 때 네. 갑자기 0볼트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체 안전장치가 들어가가지고 완전 락을 잡아버려요. 그렇지, 할 수가 없다, 그쵸? 네. 그래가지고 단점이 뭐냐면 인산철 오는 데서 그 락을 해제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가지 갖다 락을 해제해서 재생해서 파는 거예요? 네. 그 방법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시동료만 그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제 부스타식으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럼 먼저 제가 감로자님이 보실 때는 메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부스터로 쓰는 게 좋습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보조하는 게 더 나아요. 보조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화물차는 배터리가 외부에는 노출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밖에. 그러니까 열에 되게 취약합니다. 예. 인산철은 추운 날씨도 문제지만요. 뜨거워도 문제죠. 그렇죠. 아까 스펙을 보시면 45도잖아요. 네, 45도면 60도 그러니까 돼 있더라고요. 직사광선에 위에다가 철판으로 덮여져 있죠. 그렇지.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해지겠죠. 그래서 매일 배터리를 바꾸는 건 추천은 안 드리고요. 소형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번 막잖아요. 근데 저 배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화물차들은. 직사광선도 위험하고, 그 다음 겨울 때 또 되게 열 민감하고요. 그럼 엔진 온도도 워낙에 뜨겁게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추천은 안 드리고, 부스터, 그러니까 안에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납산 배터리는 절대 실내에 두면 안 됩니다. 황산염. 황산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까 중에 보면 화물차 측면에 보면 그 수납함이 두 개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추천을 드려요. 보조 배터리 넣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럴 경우는 PD 주행 충전기를 인산철 전용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주행 충전기를 따로 설치를 하고. 그게 일부 사람들이 굳이 주행 충전기 필요 없지 않냐?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막 바로 우리가 보조 배터리처럼 병렬로 바로 연결해버리면 납산이 수명이 높아진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는데, 수명이 높아지는 거지 납산이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납산이 죽었을 때가 일반 우리 차주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정상 전압이 인산철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시동을 걸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보조가면요. 저희들 비싼 시동용 배터리 안 씁니다. 싼 거. 파워뱅크 개념을 갑니다. 파워뱅크. 단가가 사니까. 그 돈이면 주행충전기에서 다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보통 주행충전기 안 하고 다이렉트 연결하면 가장 위험한 게 납산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 특징이 틀려요. 그렇지. 방전해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인산철은 뚝 떨어지다가 계단 쉬고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 그 안정화 구간이 한 80% 정도 가는 걸로. 근데 납산은 대각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전압이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산철에서 납산 쪽을 계속 전기를 줘야 돼요. 그렇지. 납산은 고충전, 고방전이 가능해요. 아. 왜냐면 시동용이니까. 납산 배터리 중에 고급 제품이잖아요. 그렇지. 파워뱅크는 인산철 제품은 최저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되게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 인산철 자체는 한 번에 많이 받아들인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가지고 최저 조건은 10%거든요. 근데 아이트가 전류 제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아이트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서치 전화, 라이트 전화 쉽게 말하면
우리 전문 장비 아니면 뭐 14.4하고 무조건 14.45 전기 생산하는 거 아니죠? 아, 직류로 넣었는데 예. 우리가 막 스코프나 이런 걸 안 찍으면 예. 그 직류로 넣는 게 이제 이 변동이 파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치해가지고 갑자기 확 뛰는 전압이 있어.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텔 생산하는 전기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3점 몇 됐다가 14 됐다가 악셀에다 더 밟으면 뭐 전기 확 생산했다가 이게 변동이 심한데 주행 충전기가 딱 걸치면 일정한 전압으로 주행 충전기가 잡아져요. 그래가지고 인산철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하던 콘덴사 같은 그 그렇죠. 역할을 예, 그 안전기라고 보면 돼요. 형광등 안전기. 이제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보조로 달았을 때 예. 시동을 껐을 때는 스위치를 달아서 연결을 하고 예. 시동을 켰을 때는 납산 그 메인하고 분리를 시키고 주행 충전기를 충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행 충전기 자체에 ACC 상시 전원 전선의 연결 시동 켜면 예. 주행 충전기 작동되게 돼 있고 그 시동 끄면 보조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 전기가 안 가도 차단이 돼요. 메인 배터리로 메인 배터리도 안 가잖아요. 예. 충전만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 배터리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없어. 기능. 아니, 양방향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조만간에 모 메이커에서 출시하는데 예. 기존 주행 충전기는 어떤 타입이냐면 메인 배터리에서 아이텔에서 생산해가 메인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가 주행 충전기 통해 가지고 보조 배터리에만 전기 공급해 주기만 돼 있어. 그럼 보조 배터리에서 메인으로 다시 이제 시동끄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보조 배터리에서 보통 무시동 히트나 바로 선 연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안 하고 네. 지금 저희 거는 무시동 에어컨이 순정입니다. 아 순정이 순정이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스위치를 따로 다는 게 안 맞나. 그거는 작업하는 사람이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행 충전기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빠다 쓰는 거는 뭐 보통 이 배터리 차단 스위치 같은 게 있더만 그거를 달아서 키 스위치. 예, 시동 켤 때는 끄고 안 그것도 켤 때는 가능은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 바야 이번 달 근데 8월 달이나 9월 초순에 제가 리뷰할 주행 충전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제품은 60A가 예. 주행 충전은 60A까지 돼요. 예. 근데 메인 배터리가 13.2 이하로 떨어지면 네. 보조 배터리에서 네. 메인 배터리로 시간당 30A 전기 공급해주게 되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다. 예. 그거는 그럼 뭐 그렇게 많이. 그거 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예. 50A짜리인데 평소에는 메인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다가 예. 메인 배터리 방전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예. 스위치에 탁 바꾸면 보조 배터리에서 메인 배터리 전기 공급하는 제품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배선할 필요 없겠죠. 그거 쓰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순정 무시동 에어컨이 그 차량 메이커별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지나면 두 가지 메이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만 설치해주면은 안전하게 쓸 수. 그러니까 한 개는 아까 50A짜리는 예. 내가 수동으로 스위치를 딱 옮겨줘야 돼요. 근데 왜 수동은 조금. 그러니까 아니 그 주행 충전기 보면 버튼 하나만 딱 작동하면 되게 딱 돼 있는 게 있고 그거 이제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시간당 30A밖에 안 되지만 자동적으로 메인 배터리 방전 안 돼도 지가 전압을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전기를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계속 보내주는 거. 예. 그거를 보내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예. 쪽에서 더 맞는 거 같아요. 그쵸. 뭐 100A만 보냈는데 전기를 이빨수가 100A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주는 기능 제품이 원하시는 게 이제 오네요. 자동으로 하는 게. 뭐 스위치를 달고 막 많이 복잡하네 내 속으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했는데. 그 기존에 그런 제품이 나와 있었고 하나는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품이. 그러면 뭐 업체들에서도 이제 그런 제품을 설치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예.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 설치하시는 분 같으면 저 영상에 조만간에 그 제품이 리뷰가 들어갈 거예요. 예. 그거 보시고 해보시면 되고. 고객분들 저희는 주로 고객분들 보니까 보시고 이제 그게 있으면 그것도 설치를 같이 해달라고 해야 안전하겠다, 그렇죠? 바로 근데- 연결하는 건 안 좋다 이거. 50A짜리는 대신 이제 전류량을 좀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수동이지만. 근데 시간당 30A 같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600W 정도 되죠. 24V는. 그렇지. 그 시간당 600W 정도니까 에어컨은 충분히 더 쓰죠. 시간당 30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요 영상에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네. 부탁해가지고 많이 하실 건데 네. 보조가 할 때는 릴레이 방식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릴레이 방식을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릴레이는 전압 안정화를 못 시켜줘요. 그 캠핑카 쪽에 초창기에 다 릴레이 썼습니다. 인산철 할 때. 그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쓰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처음에 저보고 사기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 설치하는데 다 주행 충전기 쓰시거든요. 웬만한 데는.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는 단순하게 릴레이 다 썼어요. 릴레이 방식.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무차 쪽도. 지금은 여기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이 없다 보니까 기존 방식, 릴레이 방식, 납산 생각해가지고 그 방식을 쓸 거라고. 근데 웬만하면 좀 비싸도 주행 충전기 비싸지만 전용 제품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만드는 거는 제가 뭐 누구는 틀리고 우리가 막 그렇죠.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이죠.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죠. 할 수 있게끔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해서 더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저희가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차가 생긴데 그렇죠. 혹여라도 잘못돼 불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조금 참고적으로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화재 확률은 있잖아요. 납산보다 인산철이 더 많습니다. 그건 단점은 있어요. 쓰기를 참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뭐 납산이든 인산철이든 이 배터리 자체가 이 폭탄과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폭탄이에요. 그런 생각해서 역시 조심했어야 된다. 조심히 잘 써야 된다. 소장님 옛날 저 처음 만날 때 제가 농담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진 거 아직 있습니다. 그 폭탄. 그러니까 우리 폭탄 제조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억나시죠? 유튜브에 폭탄 2개 제조하는 거 있습니다. 오래됐죠. 예. 근데 정말 배터리가 예. 무겁고 용량이 작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납산 배터리가 정말 잘 만든 거예요. 납산이 안전하다. 안전하기는 셋 중에 가장 안전합니다. 아, 납산이. 그 다음은 리튬이 인산철이고 그럼 보조 배터리가 납산을 좀 달아내는 게 더 낫겠네요. 실내에 놔두면 안 되잖아. 밖에.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수명이 짧고 자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인산철을 물어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래 갈면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400만 원 주고 가느니 1년에 한 번씩 배터리 갈면 40만 원도 안 하는데 그게 더 나아요. 10년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낫나 그러는데 그럼 전기가 모자라나 그러더라고. 그러면 납산을 2개 더 달면 2년 쓸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화물차 하신 분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괜히 이게 말하기도 좀 참 이 영상 자체가 찍으면서도 이게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그렇죠. 부분이라서. 저는 솔직히 화물차 하시는 분에게 납산으로 백년 연결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치고요. 안전하고. 안전하고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자주 쓰잖아요. 예. 대기할 때 그러면 자주 힘든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런 단점은 있죠. 출장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싶은 게 아직은 증명된 게 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조심하자 이 말씀으로 뭐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산철 하는 것도 좋죠. 아, 네. 인산철 업체들 욕 묻는 거 아이가? 인산철 오늘 자리는 인산철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네. 조금 더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용하자니까. 근데 안전으로 따지면 정확합니다. 납산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이 결론 이상하게 가는데. 아,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납산이 안전하게 제일 안전하다. 네. 안전하게. 근데 단점이 원체 크다는 거지. 너무 무거워. 무조건 수명이 길다. 수명이 짧다. 짧고 납산 24V 200 정도 설치할 공간이면요. 인산철 24V 400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무게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개 정도밖에 뭐 차이가 안 나고 그 실내에 절대 나면 안 되고. 그러면 뭐 끝으로 더 뭐 혹이라도 쓰시는 분들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캠핑카도 그렇고 예. 차박 하시는 분도 그렇고 화물차 하시는 분도 똑같은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새 거 사도 공부합니다. 아 그거 제일 공부하지. TV에서 한 100만 원짜리 사도 공부합니다. 처음에. 맞습니다. 인산철 같은 게 폭발 위험성이고 없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시면 그거 4개가 하나 되고 24V는 8개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24V 오잖아요. 충분히 공부 좀 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거.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업체에서 설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경우가 많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비싼 돈 주고 샀으면 공부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번외편으로 제가 질문 예. 두 가지가 드릴 건데, 예전에 보면 차 배터리에다가 뭐 설치를 하면 캐퍼시트. 그 뭐 음질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한다는데, 근데 가솔린은 얘가 근데 디젤은 점화 방식이 다른데 이게 디젤 차에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캐퍼시트? 제가 캐퍼시트 저 영상에 한 2번인가 예예. 내가 리뷰하고 저 솔직한 이야기 했는데요. 예예. 연비 향상된다 저는 못 느껴요. 연비 향상은. 예. 근데 예민한 분도 있죠. 기가 예. 음질이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음질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는 좋아진다. 두 번째 시동은 정말 잘 됩니다. 아 캐퍼시트. 예. 아 시동은 잘 된다. 왜 좋아지냐면 예.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건데 순간 출력이 콘덴서에 저장해가지고 네 그렇지. 순간적으로 딱 쏘아주거든요. 예. 배터리가 좀 수명이 다 되더라도 그러니까 시동은 되게 잘 돼요. 단 배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죠. 배터리에서 전기 공급받아가지고 터져주는 아 거예요. 여기서 모아가 다시 보내는 방식이니까. 그게 뚱뚱한 놈들이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순간적인 힘은 좋잖아요. 지속력은 없어. 소장님 같은 분은 아닙니다. 지속력이 좋잖아. 똑같아요. 캐퍼시트는 딱 가지고 있다가 자기 모든 힘을 순간적으로 딱 쏘아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예전에 저 카메라 프레시 같은데 그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 거 맞지? 야? 모든 전자제품은 다 콘덴서가 들어가잖아요. 캐퍼시트가 콘덴서예요. 그거만 안 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 프레시 잘못 만졌다가 막 뜨거워가지고 뭐 전기 흡수를 세더라고요. 그거 이야기하면 된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인버터 있죠. 예. 파워뱅크 연결했다가 딱 빼잖아요. 두 개 딱 하면 스파크 팍 나잖아요. 예, 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콘덴서에 지장되어 있는 전기거든. 아, 인버터 안에도 콘덴서가 많이 있네. 모든 전자제품은 콘덴서로 다 들어요. 근데 캐퍼시트라는 거 그거 극대화 시켜가지고 모아놔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연비에는 상관없고 음질은 좋아지고 상관이 없는가 이거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다. 뭐 업체들은 연비 항상 막 하는데 저는 제가 테스트 해가지고 지금 또 저 모닝에 지금 1년 가까이 장착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연비 항상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닦아놨고 근데 음질은 좋아지고 시동이 되게 잘 걸려요. 그 두 가지는 확실히 난다. 네. 근데 비싸잖아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12V 구성되어 있는데 많이 파는데 24V 달라면 두 개 직렬을 하면 되는데요. 예. 저보고 매국노화 할 수 있는데 예. 중국산이나 국산에 별 차이 없습니다. 아, 캐퍼시티인가 그거는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큰 차이. 큰 차이 없어요. 제가 테스트 해본 거 지금 두 대 지금 국산 75만원짜리하고 중국산 8만원짜리 가지고 열심히 비교 테스트 영상 끝나고 나서 지금 가까이 계속 하는데요. 오늘 중국산이 더 좋대요. 지금. 아니 75만원짜리하고 8만원짜리하고 무슨 됐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캐퍼시트 다른 게 있고 또 부스터 배터리 다른 게 있는 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스터 배터리는 또 어떻습니까? 부스터 배터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리튬 이온은 돼 있고 인산철로 돼 있어요. 인산철로도 있고 리튬 이온도 있다. 근데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부스터 배터리 하니까 출력이 좋아지고 차 성능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캐퍼시트와 부스트 배터리가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캐퍼시트는 임시 저장 장치고요. 예. 전기를. 예. 부스트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 개념이에요. 즉 작은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근데 그 배터리에 서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시동용에 서는 고급 제품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고방전도 되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야기했죠.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비추천합니다. 아, 기능을 다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비추천합니다. 부스터 배터리를. 아무 잘 만들어도 엔진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엔진룸이 배터리에 들어가죠. 바로 이렇게 다른 예. 연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엔진룸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화물차는 최대한 배터리 쪽에 밖에 노출되죠. 예. 똑같죠. 아까 전에 제가 메인 배터리 교체하는 거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시동 잘 되고 뭐 그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온도, 아까 증명이 안 된 온도, 열 올라가는 거와 낮은 온도 그것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이 한다면 뭐가 말 못하지만 그건 개인- 저 입장에서는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도 뭐 조금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고. 최대한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영상이 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배터리를 뭐 바꾸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기동량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2편도 찍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예.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긴 시간 동안인데 몇 분 편집할지 저도 저 채널 올라가겠지만 모르겠지만 짧게 안 하고 풀버전 다 올리고 두 개도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다한 사람이 아까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거는 예. 정말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거 인산철은 수명이 되게 긴 배터리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장 제가 싫어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카페나 예. 동호회나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문제 없다. 아, 나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한 번 없다. 몇 년 사용했는데 문제 없다. 그 말이 제가 덕대리는 사용하시는 분은 다음 분한테 적용하시는 분한테 그 멘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좋다 하기보다는 나는 이상 없었다. 나는 문제 없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책임은 본인이지만 오늘 또 저 개인 사견이 대부분이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안전하게 안전하려면 그럼 납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예, 잘하시고 뭐 오늘 긴 시간 이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